안녕하세요. 빔3 제3강 GPIO 디지털 출력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PIO를 이용해서 디지털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윈도우즈 10이랑 비트와이즈 SSH를 사용을 할 거고요. 준비물로는 빔3와 전원 어댑터 그리고 디지털 출력 확인용으로 사용할 LED와 저항은 이제 LED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220에서 330옴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위한 브레드보드, 그 외에 이 연결을 위한 각종 M-F나 M-M 혹은 F-F 케이블이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GPIO에 대해서 크아다스의 GPIO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빔3의 GPIO를 보면은 이렇게 40핀이 되어 있고요. 1번부터 40번까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제 통신 쪽이라든지 MCU 연결 혹은 전원부 같은 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다른 보드들에 비해서 전원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I2S 같은 부분도 있고 UART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 사용할 핀은 여기 GPIO H_4, 즉 핀 넘버 37번에 해당하는 핀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을 사용할 거고요. 일단 GPIO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 명령으로 GPIO range라는 걸 이용해야 되는데 이 뒤에 코드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 find 명령으로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켜놓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GPIO range가 나오는데요. 이를 이제 각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거는 410번부터 495번에 해당하는 핀이고, 이 밑에 있는 거는 496번부터 511번 GPIO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핀즈라는 명령어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핀즈 또한 마찬가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뒤에 나오는 코드는 같고 핀즈라는 명령어가 존재하는데요. 복사해서 sudo cat으로 보면은 이쪽에 봤을 때 아까 제가 봤던 GPIO H4번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은 GPIO AO AO에 쪽 AO 그리고 GPIO E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DZ나 H4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H4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H4 같은 경우는 H4 맞죠? 보면은 핀 21번에 되어 있습니다. 핀 이 번호를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실제 메모리 주소랑 21번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여기 이 뱅크스의 시작 번호와 핀즈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 번호가 410번 그리고 핀이 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법을 보면은 410번에서 0을 일단 빼줍니다. 여기 410 시작 번호에서 0을 빼주고 그 다음 이 GPIO가 몇 번인지를 더해줍니다. 즉 H4번은 핀 21번이니까 410에서 여기에 410에서 그 다음 핀에 0을 뺀 다음에 21을 더해주면 43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431을 이제 연결하기 전에 일단 회로도를 보고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끝이 21번이고 이쪽이 1번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180도 돌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번이 이제 이쪽 VCC 3.3V 전원에 사용이 됐고, 여기서 밑에서 네 번째, 즉 이쪽 네 번째가 GPIO H4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 저항이 연결되어 있고, 전원은 LED의 플러스 쪽, 그리고
마이너스 쪽이 저항을 통해서 이 H4번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쪽 핀이 이제 0일 때 켜지고 1일 때 꺼지는 상태로 나올 것입니다. 이 GPIO 번호 계산을 해준 이유는 아까 이제 GPIO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는데요. 수 명령을 이용해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관리자 모드가 아니라 이제 관리자 계정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PIO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 방법이 시스템의 클래스 GPIO에 직접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cd 클래스 GPIO로 가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GPIO 칩 402, 410, 496 그리고 익스포트와 언익스포트가 있을 것입니다. 이쪽에 숫자를 넣어주면 해당하는 숫자를 넣어주면은 이쪽에 GPIO가 생성이 되는데요. 431번이라 계산했으니까 echo 431 익스포트 보면은 GPIO 431번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확인해 보면은 디렉션이라든지 엣지, 밸류 등등을 볼 수가 있고요. cat 디렉션은 보면은 현재 아웃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아마 인 모드인데 인 혹은 아웃 두 가지, 그러니까 입력 모드, 출력 모드 그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웃으로 하는 건 모드를 바꾸는 건 인을 하고 디렉션을 하면은 인 모드가 되고요. 이쪽에서 아웃이라고 해주면은 출력 모드로 완성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회로를 잘 연결하셨다면은 기본값이 0이니까 이렇게 LED가 들어왔을 겁니다. 여기에서 1을 밸류에다가 쓰면은 이제 하이니까 전원유가 흐르지 않아서 LED가 꺼지는 상태가 되고요. 0을 쓰면은 이제 하이에서 그라운드로 전류가 흘러서 LED가 켜지게 됩니다. 1로 해서 다시 꺼주고 한번 뒤로 간 뒤에 이제 여기에서 431을 언익스포트에다가 써주면은 이제 연결 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431번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거를 이제 비활성화까지 진행을 했고 한번 C++로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은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LED를 제어하는 방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정을 기본 계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 하이픈 크아다스라고 하면은 이제 크아다스 기본 계정으로 들어왔고요. cd로 들어오면은 이쪽 제일 홈 디렉토리로 왔을 겁니다. 이쪽에서 이제 텍스트 에디터로 작업을 진행을 해줄 텐데요. 빔이라는 걸 사용을 할 텐데 빔을 쓰든 나노를 사용하든 어떤 거를 사용하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빔 같은 경우는 조금 사용법이 복잡한 만큼 여러 기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빔 blink.cpp 라고 해주면은 빔을 이용해서 blink.cpp 라는 파일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파일이 없다면 새로 생성하게 됩니다. 들어가면 아마 빔 파일이 있을 거고요. 이 밑에는 이제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이쪽은 이제 현재 텍스트 창을 나타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커맨드 모드가 되어 있고 여기서 I를 누르면 인서트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값을 쓸 수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이제 C++로 한번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샵 include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일단 전부 불러와 주겠습니다. .h 스트링은 이제 C++ 같은 경우는 타입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타입을 다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중 스트링 타입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파일 입출력 제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딜레이 등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를 가져오고요. 이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cout 같은 명령어는 스탠다드 이제 이 std
안에 들어있는데, 이러면은 std cout 이렇게 써야 되는 명령어를 그냥 cout만 사용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은 gpio로 해줄 거고요. 괄호를 열고 닫아서 이제 안에 값을 넣어 주겠습니다. 값에는 크게 변수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private로 string, private이랑 쪽에는 public 두 가지가 있습니다. private은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하는 부분, public은 외부에서도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private 안에는 string 형태로 디폴트 패스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sys의 클래스의 gpio 이제 폴더라는 걸 나타내는 것까지 해주고요. 세미콜론도 반드시 찍어줍니다. 다음으로는 패스, export 패스, unexport 패스를 선언해 줍니다. 아무 값을 넣지 않으면 단순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int형으로 num, 스트링 형태로 num str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함수들인 ftem프와 status, 이제 상태 확인을 위한 함수들, 그리고 gpio export, 괄호가 있는 걸 보면은 함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쪽에는 gpio의 int initNum이라는 생성자를 가지는 그러니까 initNum이라는 파라미터를 받는 생성자가 되고요. 밑에는 마지막에 소멸자까지 선언해 줍니다. 이 사이에 이제 여러 함수를 넣어줄 건데, 일단은 setdir 해서 스트링 형태의, 그러니까 디렉션을 in 혹은 out으로 갖는 setdir, 그리고 값을 쓰는 write value, 스트링으로 value를 받겠습니다. 이제 함수들을 다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성자 소멸자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gpio 클래스 안에 gpio, 즉 생성자는 initNum을 받고, 패스는 디폴트 패스에다가 gpio, 그리고 toString가 int형으로 num을 받기 때문에 스트링 형태로 바꿔서 넣어줍니다. 이러면은 이제 패스에 디폴트 패스에다가 gpio 그리고 넘버까지 들어간 그런 gpio 제어를 위한 경로가 들어갈 것이고요. num은 1인 num인데, 이거를 쓸 때 이제 스트링 형태로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num str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toString으로 이제 스트링으로 변환된 넘버도 같이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gpio export도 실행해 주겠습니다. gpio export는 여기 위에 생성해줄 이제 export를 진행하는 함수입니다. 그 밑에는 소멸자도 만들어줍니다. 소멸자는 gpio unexport가 연결 해제만 넣어주고요. 쪽에다가 아까 했던 setdir과 write value를 넣어주겠습니다. gpio 클래스 안에 set direction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트링 형태로 디렉션 값을 받고요. 스트링 디렉토리 패스, 임시용 패스입니다. 디렉션가 우리가 위에서 여기 설정한 패스 안에 디렉션 파일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쪽에다가 임시로 이제 파일을 열어주고, cstr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오픈 함수 자체는 캐릭터 어레이, 그러니까 캐릭터 포인터 형태로 값을 받습니다. 근데 현재 dir 패스 자체는 스트링 형태니까 스트링을 캐릭터 형태의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다음으로 속성을 적어줍니다. write, 그리고 종료될 때 이제 이거 혹시나 모르니까 같이 자동 종료되도록 해줍니다. 파일을 잘 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out 명령어도 같이 추가해 주겠습니다.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 0 이하라고 하면은 템프를 이제 해서 얼리 리턴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열었으니까 값을 쓰는 것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ftem프를 이제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ftemp 아까 열어준 파일에다가 dir 이제 여기서 받아온 변수로 받아온 값을 이제 아까 말했듯 캐릭터 형태로 변환해서 넣어주고, 길이 값도 같이 넣어줍니다. cout으로 파일을 잘 썼는지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스테이터스가 0 이하, 즉 그러니까 0 미만 값 에러가 났다 하면은 이쪽도 이제 얼리 리턴으로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열었던 파일을 닫아주고 0을 리턴해 줍니다. 이렇게 setdir 함수가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 write value 함수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write value 함수는 int의 gpio value, string value, 그리고 스트링으로 이제 value 패스도 지정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일을 이제 똑같이 열어주게 되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변환해서 넣어주고, 네, 파일을 이제 여는 속성도 같이 적어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얼리 리턴도 같이 적어주고요. 이제 W라 하면은 write, 즉 이제 읽기 모드, 쓰기 모드로 파일을 연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으로 스테이터스는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똑같이 이 아까 연 파일에다가 value, 파라미터로 받은 value를 이제 캐릭터 형태를 변환해서 놓고, 길이도 마찬가지로 넣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0이 할 때 스테이터스 얼리 리턴을 진행해 주고요. ftem프도 이제 아까 열었던 파일을 닫아주고 0을 리턴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이 다음으로 해줄 게 아까 우리가 했던 이제 gpio export와 unexport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쪽에다가 gpio export 패스는 디폴트 패스 플러스 export, 왜냐면 이제 디폴트 패스 자체에 끝에 폴더라는 것으로 이제 슬래시까지 넣어줬으니까 그냥 export만 바로 넣어주었습니다. export 패스가 되고, 이쪽에다가 temp, 파일을 열어서 쓰는 형태는 같습니다. 0, 그리고 얼리 리턴도 마찬가지로 넣어주고요. 스테이터스는 str를 str은 아까 우리가 init 할 때 지정해 주었으니까 str을 캐릭터 형태로 바꿔서 넣어주고, 네, 이렇게 이제 export라는 파일에다가 넘버 값을 써서 이제 export, 즉 활성화 시켜주는 과정이 됩니다. return status close, 이제 열었던 파일도 닫아주고 0을 리턴해 줍니다. 다음은 이제 unexport를 해줄 건데 이 부분과 같으니까 복사해서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ESC를 눌러서 설정 모드로 한 다음 V로 비주얼 모드로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복사를 할 수가 있고, Y를 누르게 되면 이제 양크, 즉 복사가 되었고, 이쪽에다가 P를 누르면 그대로 붙여넣기가 진행됩니다. 익스포트 대신에 UN, 인서트 모드를 바꾸고 언익스포트로 이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익스포트 패스라는 이름 대신 언익스포트 패스라고 적어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익스포트 패스. 값은 이제 numstr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언익스포트도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함수를 만들어 줄 텐데요. 아규먼트들을 다 받아줍니다. 여기에서 LED 넘버를 이제 가져올 건데, LED 넘버는 아까 계산했듯이 431번이 됩니다. 그리고 GPIO 클래스로 LED라는 걸 선언하고, GPIO LED num 다음으로 led.setdir out 모드로 변경해 줍니다. 보문으로 이렇게 세미콜론 두 개를 찍으면 while문이랑 똑같이 무한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무한반복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선 led.writeValue 1을 써주고 useLeave로 0.5초간 기다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writeValue에서 0 useLeave 500에 이것도 0.5초가 되고, 마지막에 리턴까지 넣어주면 LED 제어가 완성되었습니다. WQ를 하면 W는 저장, Q는 나가기입니다. blink.cpp를 이제 컴파일 해줄 텐데요. g뿔뿔로 컴파일을 해주겠습니다. blink.cpp 다시 O, 그러니까 실행할 파일을 만듭니다. blink라고 해주겠습니다. 이 에러 코드를 읽어보면 보통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 이제 perhaps semicolon is missing 이라고 나올 겁니다. 세미콜론이 어딘가 빠졌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함수 끝, 보통 이러면 함수 끝에는 세미콜론이 없지만 클래스 끝에는 세미콜론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쪽에 세미콜론이 빠져 있었던 걸로 확인되고요. 다시 저장 후에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건 이제 순서의 문제인데요. 여기 GPIO 쪽에서는 호출할 때 GPIO 익스포트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익스포트 할 때 그냥 GPIO 익스포트인데 오타가 나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키를 이제 입력 모드가 아니라 이제 명령 입력 모드일 때 키를 잘못 누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모드로 일단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삭제는 D를 누르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익스포트가 아니라 GPIO 익스포트가 됩니다. 이쪽도 GPIO 언익스포트가 되고요. 컴파일을 다시 진행해 줍니다. 이쪽도 이제 오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GPIO 오타 정리를 다 해주고 컴파일을 해주겠습니다. 이쪽에서 블링크를 실행해 보면은 -1은 이제 뭔가 에러가 발생했다는 뜻이고요. 시스템 쪽에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는 수도로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하면은 이제 3이란 값으로 정상적으로 나오고, 이제 LED 제어 보면은 0.5초 간격으로 깜빡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종료를 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한번 제어를 해볼 텐데요. 와이어링 파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주소에 이제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git 클론이라 하면은 해당 폴더를 이제 git은 코드 저장소인데 그 코드 저장소에 있는 코드를 클론, 즉 복제해온다고 보면 됩니다. git 클론으로 가다스의 와이어링 파일을 그대로 가져오고
버튼은 이미 있어서 already exist, 그러니까 이미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가져온 다운로드 한 뒤에 와이어링 파일 폴더로 들어가서 보면 여러 파일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빌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빌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고요. 여기에 all done이 뜨게 되면은 완료가 됩니다. 이제 설치가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한번 뒤로 가서 GPIO 다시 V를 눌렀을 때 타입이 그라다스 빔3 이렇게 나오면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원래 라즈베리 파이용으로 나온 건데 그라다스에 맞게 이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GPIO read all을 하면은 GPIO 상태를 전부 볼 수 있고요. 칸이 조금 좁다면 이렇게 넓혀준 뒤 다시 리드를 해보면은 GPIO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피지컬 넘버가 이렇게 있고 파워가 이제 풀업인지 풀다운인지 밸류가 현재 밸류 어떻게 되는지 모드가 어떤지 그리고 핀 이름 무엇인지 와이어링 파이에서 사용하는 핀과 GPIO에 사용하는 핀 아까 즉 우리가 431번을 H4로 사용했는데 와이어링 파이에선 이를 16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1 같이 이렇게 계산이 다 되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GPIO 명령어를 한번 바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GPIO 모드 16을 아웃으로 해주고 GPIO 라이트 16.1 이라고 해주면 GPIO의 값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켜준 뒤에 다시 여기 0이라고 해주면 LED가 켜지고 1이라고 해주면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GPIO를 이제 물리적으로 제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강 빔3 GPIO 디지털 출력하기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